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리더 강동재입니다. 제3차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는 이번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세 번째 소스코드 버전인 에스프레소를 릴리즈하게 됩니다. 1차 버전인 아메리카노, 2차 버전인 카푸치노에 이어서 에스프레소 버전을 릴리즈하고요. 차기 제4차 버전의 커피명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바리스타 글로벌 스케일로 시작하다라는 타이틀로 멀티 클라우드로의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술을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개별 서버에 설치되던 젠과 KVM 등과 같은 가상화 기술을 수백, 수천 개를 엮어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클라우드 기술 쪽으로 머지가 됐죠. 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이러한 클라우드를 수백, 수천 개를 엮어서 운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술로서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기존에 나와 있는 글로벌 기술과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이러한 글로벌 기술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태계 또는 기술을 만들어가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멀티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아주 협의의 기술적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단일 클라우드를 쳐다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런 단일 클라우드 기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라든가 이런 지역적 한계성 또는 최적 자원과 같은 이슈들을 다루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있죠. 따라서 원거리 서비스의 지연이 생긴다던가 중요 서비스의 중단, 컴퓨팅 자원의 제약 등과 같은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을 하고 좀 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이렇게 전 세계 클라우드를 엮어내는 기술을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세한 기술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아래 나와 있는 이런 전 세계 멀티 클라우드를 엮고 우리 서비스를 그 기반으로 전 세계 곳곳으로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멀티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좀 더 광의의 의미에서 접근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용어를 제가 계속 썼었는데요.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 이름이고요. 동시에 커뮤니티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명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기재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계신 기여자도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이자 기술명이고 개발하시는 그 기여자를 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래에 있는 이 기술 활용 확산의 갭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술 확산의 갭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죠. 3, 4년간 개발한 결과물을 수요자에게 전달하면 그 기술적인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니즈에 맞는 솔루션으로 바꿔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커뮤니티라는 그 방식을 취해서 이 기술적 갭을 최소화하고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인데요. 크게 보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즉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엮어내는 인프라 서비스 부분과 이러한 인프라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윗단에서 전 세계 곳곳으로 서비스를 보내고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같이 큰 두 개의 범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주요 기술의 레이어인데요. 가장 아랫단에 보시면 전 세계 클라우드를 엮는 그날까지라고 해서 다양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종 클라우드들을 엮어내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그 윗단으로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올려주게 되는데요. 그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윗단에서는 그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합 운용 관리해서 이런 운용 자동화를 제공하기 위한 텀블벅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두 레이어가 있으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가 준비가 되고요. 그 윗단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배치하고 보내고 관리할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이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 운영 관리, CB 레이디버그라고 하는 레이어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를 위한 주요 기술들이 준비가 되고요. 현재 구동되고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 즉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 CB 드래곤플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클라우드가 다 보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러한 주요 모듈들을 궁극적으로는 사용자, 기술 수요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개방형 인터페이스, CB 워터스트라이더라고 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와 스킨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하게 5개 주요 기술이 있고요. 이 주요 기술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손쉬운 설치와 운영 관리 등을 관리하는 부분이 CB 브릿지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도래하고 새로운 사용자, 수요자 니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기술 트렌드와 사용자의 니즈를 수용하면서 그것들의 적합성이나 타당성 등을 검증한 POC로 검증하는 부분이 CB 라바, 즉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실험실과 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개별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아랫단에 있었던 그 CB 스파이더, 클라우드 연동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글로벌 클라우드를 포함한 국내 클라우드들은 모두 다 다른 방식의 인프라 제어 방식과 다른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연동 프레임워크 부분에서 다 엮어서 위쪽으로 동일한 API와 동일한 관리 방식, 정책 등을 제공하는 부분이 이 CB 스파이더 부분입니다. 주요한 목적이 되겠죠. 이러한 연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연동의 이력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 뭔가 또 다른 인사이트를 제공해서 좀 더 유연하고 지능적인 연동 기술을 가져가기 위한 부분이 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개발하면서 느낀 건데 이 하단의 전 세계 클라우드, 많은 지역의 클라우드를 엮어서 개발, 운용을 하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고성능 서버가 이러한 다양한 이중 클라우드 수백, 수천 개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트윈이라고 하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에뮬레이션 부분도 여기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7종의 2종 인프라들을 연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4종과 공개 소프트웨어 대표 선수인 오픈스택, 국내 클라우드 하나에서 현재 6종의 VM 인프라와 다커 기반의 컨테이너 인프라가 현재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자 합니다. 현재 CB 스파이더라고 하는 형상 자체도 현재는 단일 기술이지만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근처로 일부 기능이 올려가서 성능을 개선하는 스파이더 엣지, 그리고 여러 개의 스파이더들이 함께 연동해서 돌아가는 스파이더 D,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인사이트와 연결돼서 좀 더 지능적으로 갈 수 있는 스파이더 I,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스파이더라는 부분은 윗단으로 그 다양한 클라우드들에 대하여 동일 인터페이스를 올려주게 되는데요. 그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 이 텀블벅에서는 통합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용어의 MCIS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MCIS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류된 여러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들을 하나의 서비스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MCIS를 구성하고 이것이 하나의 서비스처럼 스타트, 스탑, 리줌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고요. 이 MCIS 단위로 동적 성능, 원하는 시점의 디스크 성능이나 네트워크, 그 소속되어 있는 인프라 간의 네트워크 핑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동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품질 분석이나 자동 제어를 하게 됩니다. 텀블벅이라는 부분은 향후 개발 방향으로 사용자나 서비스가 요구하는 최적 클라우드 인프라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MCIS 내 상당히 많은 인프라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고속 배치,
그다음 좀 더 고도화하게 하는 예측 기반의 자동 제어 등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 윗단에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다루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는 MC 앱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클라우드 상의 그 애플리케이션,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MC 앱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이러한 MC 앱에 대한 생성 관리 부분, 그다음 배포 실행, 라이프 사이클, 그들 간 서로 연계 관리, 인프라와 같은 성능 보장 등의 기능들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은 쉬운 기술이 아니라 상당히 좀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내부에서는 일단은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K8S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하고 여기서 노하우가 쌓이면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K8S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자체를 지역적으로 분산된 클라우드에 분산해서 배치해서 서로 연동해서 하나의 쿠버네티스가 돌아가는 컨셉입니다. 자, 인프라와 서비스가 준비되면 그 윗단에서 상황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모니터링이 필수적일 텐데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CB 드래곤플라이 멀티 클라우드 통합 프레임워크 부분입니다. 상상하시겠지만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모니터링을 위한 구조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종이다 보니 다양한 운영체제들을 지원해야 하고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멀티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특화 모니터링 팩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12 드래곤플라이는 그래서 개발 방향은 어쨌든 수집, 저장, 처리 이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그런 처리들을 위해서 기능을 고도화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이중화라든가 병렬화, 부하 분산 등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들에 대한 고속 처리 부분, 그 다음 특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부분, 이 주요한 개발 방향입니다. 자, 주요 기술의 4개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사용자나 수요자가 윗단에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API들, 즉 개방형 API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가장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RESTful API부터 스타팅을 했지만 이걸 하다 보니 현재 성능적으로 막 가파른 확산세를 띠고 있는 gRPC API도 현재는 함께 RESTful API와 이렇게 짝을 이뤄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숙련자와 관리자분들은 CLI API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웹도구는 당연히 뭐 일반 사용자나 편의성 측면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API죠. 그래서 이렇게 총 4종의 개방형의 API들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발 방향은 사용자 측면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그런 개방형 API를 잘 묶어서 유틸리티 수준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두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대한 설치, 실행, 운용 관리, 그 다음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오버헤드가 걸렸을 때 오토 스케일링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CB 브릿지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신규 니즈와 신기술을 클라우드 바리스타로 도입하기 위한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기술 인큐베이터인 CB 라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통합 프레임워크 형상인데요.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지역적으로 분산된 다양한 전 세계 클라우드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질적인 그런 API들을 담당하는 클라우드 드라이버 부분이 있고 이 윗단에서 이것들을 하나의 공통 API로 엮어주는 스파이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텀블벅과 레이디벅, 모니터링의 드래곤플라이, 개방형 API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 중간에 거가 하나 있죠. 요거는 이 프레임워크들 간의 타이틀리 커플되는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MSA 구조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와서 중간에 API 게이트웨이를 하나 뒀고요. 여기를 통해서 모든 프레임워크가 통신을 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프레임워크는 이 API 게이트웨이만 쳐다보면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컨퍼런스 이후에 좀 디테일한 개발 부분을 들어가면서 전체 상세 구조도를 하나를 그렸고요. 잘 보이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이러한 상세 구조도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마 다음 컨퍼런스 때는 이 개별 프레임워크들이 다시 이만한 상세 구조도로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한 기술 관련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 스파이더 측면에서 검증을 했던 거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존재하는 120여 개 지역의 클라우드 인프라들을 엮어봤고요. 말씀드렸던 그 멀티 클라우드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100개 클라우드를 생성을 해서 총 220여 개의 클라우드들을 엮어서 그것들을 MCIS 컨셉으로 엮고 그것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의 POC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그 쿠버네티스 자체를 여러 개의 클라우드의 마스터와 슬레이브들을 쭉 나눠서 배치하고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살펴봤었고요. 그 윗단에 응용을 올려서 응용들 간에는 또 제대로 통신이나 성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식대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쿠버네티스 자체가 서로 연동이 안 됩니다. 구동 자체도 굉장히 극복하기 힘들었고 그걸 극복을 하고 나면 응용들 간에 이제 서로 인식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하는 성능 자체도 상당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CB 라바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환경에서의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적합성을 한번 봤는데요. 자, 우리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하나의 서비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50여 개 클라우드에 VM들을 하나씩 생성을 하고 그 VM에는 다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설치를 하고요. 동시에 클라우드 트윈 환경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개 클라우드에 생성된 VM 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클라우드 트윈에는 가상의 클라우드를 20개를 생성하고 그 클라우드마다 100개의 VM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만 개의 VM이 리얼 클라우드의 VM 안에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50개에서 10만 VM을 생성을 했고요. 이것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텀블벅에서 제공하는 MCI 개념으로 한 번에 런칭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요 안에 구축이 되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텀블벅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설치를 합니다. 레이디버기 저희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이 스크립트 필요 없이 레이디버기 이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의 대규모 모니터링이 가능한지는 10만 개의 VM으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수집, 저장,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현재 POC를 하고 있고요. 아까 클라우드 이력 데이터는 현재 50개의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있죠. 거기서 올라오는 이력 데이터, 즉 50여 개 사이트의 클라우드 바리스타로부터의 이력 데이터를 잘 모으고 가시화를 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테스트가 잘 되면 저희 이제 인프라 기술 쪽에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기술이죠. 자, 우리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형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단일 서버에 타이틀리 커플된 하나의 패키지 소프트웨어로서 이렇게 타이틀리 커플하게 묶여 있었고요. 현재 버전은 중간에 API 게이트웨이가 들어가서 개별 프레임워크가 각각의 서버에 나눠져서 설치돼서 돌아가는 멀티노드 기반의 형상이고요. 내년에 고려하고 있는 거는 이 각각의 프레임워크가 클라우드 단위로 현재 분산되고요. 특정 프레임워크에 오버헤드가 걸리면 이것들이 오토 스케일링 하면서 성능을 유연하게 받아줄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형상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그 전체 형상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단일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클라우드들을 이제 관리하는 형상인데요. 현재도 보면 상당히 오버헤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별이든 지역별이든 클라우드 바리스타들이 나눠서 존재하고 이들 간에 협업하면서 운용 관리될 수 있는 페더레이티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향성은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주요 모듈들을 모바일적으로 넣어서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클라우드 바리스타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개 플랫폼 형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계획안인데요. 작년에는 글로벌 4종을 포함한 오픈스택까지 해서 6종, 국내 1종까지 해서 6종의 VM 인프라들을 엮어냈고, 작년 말부터는 컨테이너 인프라에 대한 가파른 사용의 성장세 때문에 컨테이너 인프라를 포함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도 현재 상당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단일 클라우드 기반의 동일 서브넷 내에서 제공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도 안아서 이렇게 VM 인프라와 컨테이너 인프라, 쿠버네티스까지를 이제 인프라로 엮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들이 되면 내년에는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 위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어디 있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될 텐데요. 최종적인 목적은 이런 컴퓨팅 인프라에 제약이 없는 애플리케이션 운용 관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측면의 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유스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하는 기업에서는 그 서비스 대상 지역의 서비스 서버와 그리고 사용자가 있을 법한 위치에 다시 슈터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죠. 실환경 서비스를 위해서. 근데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을 MCIS 서비스 단위로 묶어서 한 번에 통합 배치를 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응용을 동시에 배치를 하고 구동을 해서 실제적인 슈터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끝나게 되면 곧바로 한 번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실제 사이트에 이동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가지고 인랩 수준의 테스트와 실제 환경의 테스트 중간 정도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서비스 시험 인프라로서 유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영상회의인 경우에도 글로벌 스케일로 크게 영상회의를 하다 보면 지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본 거는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가장 적당한 지역을 잡고요.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컴퓨팅 인프라와 네트워크 상황이 좋은 클라우드를 잡아서 실시간으로 배치하고 화상회의의 접속 경로를 열어줘서 회의를 하고 끝나면 다시 곧바로 회수하는 이런 글로벌 스케일의 화상회의 서비스 POC를 해봤었습니다. 자, 저희는 다양한 클라우드로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클라우드들로부터 계속 모니터링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이 1년, 3년, 5년 계속 쌓이다 보면 엄청난 양의 그런 데이터들이 될 거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며 어떻게 쓸 것인지 많은 상상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몇 가지 유스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보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가 이러한 서비스 도메인이나 특정 컴퓨팅을 위한 그런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는 커뮤니티이지만 글로벌 표준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T 쪽에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2건의 표준안을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서요. 현재 관심이 있는 몇 개국과 함께 한국 주도의 글로벌 표준 2건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내에서 글로벌 표준까지 들고 가는 이유는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결과물을 활용해서 자체 솔루션화 하시는 수요자 분들의 그 솔루션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글로벌 표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특정 서비스나 솔루션이 아닙니다. 공통 핵심 기술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에서는 이 밑에 부분, 개방형 API까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는 지속적으로 뽑아낼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수요자분들이 이 윗단에 무엇인가를 올려서 솔루션화, 서비스화를 하면서 이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 역할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현재도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리셀러,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하이브리드 기술 쪽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다양한 클라우드들 연동할 수 있으니.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글로벌 서비스의 배포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현재도 보이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 전 세계 클라우드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신서비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국내 산업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내년부터 클라우드 국내 인프라들을 연동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거고요.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응용들이 글로벌 쪽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을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멀티 클라우드는 시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반으로 신시장이나 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신규 사업자분들을 찾고 레퍼런스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글로벌 쪽의 인프라 수요는 국내로 끌어들이고 국내의 응용은 글로벌로 내보내고 자체 내에서는 신시장이나 신서비스를 위한 그 무언가를 개발해가는 이 세 가지 큰 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의 개발 전략 중에는 이 스크래치 앤 DIY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전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그 위에 솔루션을 얻는 개발을 하다가 밑단에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되면서 저희의 개발했던 기술들이 상당히 좀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한번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는 주요 모듈들은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코드로 개발단을 쌓아 올리고 그 코드가 국내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개 소프트웨어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항상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한 공개 소프트웨어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쌓아가는 노하우 등은 이러한 소스코드 사이트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 소스코드를 보시게 되면 라이센스는 기술 수요자분들이 쉽게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아파치 2 라이센스로 가고 있고요. 개발 소스코드는 현재 가파른 확산세를 가지고 있는 고언어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에스프레소 버전을 릴리즈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다음 버전은 카페모카입니다. 이렇게 이제 커피명으로 쭉 릴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도 사용자에게, 수요자에게 어떤 이름이 친근할까를 고민하다가 일상에서 늘 접하시는 커피 이름을 선택하게 됐고요. 이번 행사를 포함해서 4번, 4차 컨퍼런스까지는 기술 집약적인, 기술 중심의 행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버스킹 어바웃 더 멀티 클라우드, 컨택 투 더 멀티 클라우드, 이번과 같이 저니 투 더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 중심의 컨퍼런스를 했고요. 하지만 5차부터 그 다음 4차는 저희가 이 개발 기술의 적용, 활용, 확산에 포커스를 맞춘 행사를 끌고 갈 거고요. 그래서 이 멀티 클라우드라는 키워드를 앞으로 뽑아서 멀티 클라우드 인 유어 비즈니스, 멀티 클라우드 포 더 AI와 같은 적용 도메인이나 서비스 등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주요 기술과 코드네임, 로고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자료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사이트에다 공유됩니다. 동영상은 유튜브, 발표 자료 슬라이드 쉐어, 깃허브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있으시고요.
소통을 위한 페이스북도 열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첫 행사는 오프라인을 했었고요. 약 350여 명의 참석자분들이 계셨고, 2차는 지난 6월 행사를 했는데 약 45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본 컨퍼런스도 좀 기대가 되네요.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개 기관이 현재 들어와서 회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도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이 산적해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개발 기술과 커뮤니티의 글로벌화를 어떻게 할까를 좀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과 커뮤니티가 글로벌화 되든지 아니면 글로벌 커뮤니티 재단과 같은 아파치단과 같은 그런 산하로 들어가든지 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 자체에 대한 수요자 니즈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우리 기술들을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국내외 적용, 활용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년부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 측면에서 봐도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어떤 포지셔닝이 적절할까, 또 어떻게 기여할까를 고민하면서 후발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들을 위해서 남겨야 될 게 뭘까, 또 클라우드 산업계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논의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러한 이제 기술 수요자 간 협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자발적 기여자와 멤버사의 확보, 확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많이 고민을 해나가며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개발 기술과 커뮤니티,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우리의 국내 서비스를 세계 곳곳으로 보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고자 하고요. 이때까지는 해외 글로벌 기술을 국내로 가져와서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국내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다 드렸네요. 어쨌든 금번 3차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이후 진행되는 세션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